안녕하세요. 지범균입니다. 오늘은 개발 얘기는 아니고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도둑맞은 집중력이란 책이 있는데 그 내용이 읽어볼 만한 것 같아서 내용 중에 아주 일부를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 지하철 출퇴근길에 가끔씩 이렇게 사람들이 뭘 하고 있나 이렇게 쳐다보면 톡을 하기도 하고 유튜브를 보기도 하고 뭐 틱톡 혹은 뭐 쇼츠 이런 걸 보기도 하는데 굉장히 빈번하게 막 앱을 바꾸고 뭐 스크롤을 하고 이런 광경을 많이 이제 보게 되는데요. 물론 저도 그러고 있고요. 그 책을 읽다가 이런 모습이 어떤 집중력에 많은 영향을 준다라는 거를 알게 됐고, 그래서 이 책에 나온 내용의 일부를 조금 공유하면서 집중력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덜 도둑 맞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뭐 가져봤으면 합니다. 요즘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있다고 하고 또 그러한 정보가 훨씬 빠른 속도로 전파도 되고 또 빠른 속도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몇십 년 전에 신문으로 정보가 이렇게 이동할 때 대비 지금은 거의 뭐 실시간으로 정보가 다 순식간에 퍼지니까 또 정보의 양도 굉장히 많고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데 이렇게 정보가 막 쏟아지면은 하나의 개별 정보에 집중하는 시간이 감소한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정보의 양이 많은 만큼, 개수가 많은 만큼 개별적인 정보에 집중하는 시간이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것으로 요구되냐? 모든 차원에서 깊이를 희생한다고 해요. 이제 깊이를 우리가 얻어내려면 어떤 시간이 필요하고 사색이 필요한데 그런 사색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주의력, 주의력을 어떤 제한된 자원으로 봤을 때 그런 주의력도 굉장히 빠르게 소진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빠른 속도가 장점이 있으면 좋은데 빠른 속도는 결국 이제 이해를 많이 못한다는 거죠. 적은 이해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인터넷으로 기사를 보면은 그 기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해서 읽는 경우보다 이렇게 대충 훑어보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고 또 최근에는 뭐 영상 자체도 40분, 1시간 되는 영상보다는 뭐 수분 이내 또 심지어는 뭐 십몇 초 이내의 쇼츠 이런 걸로 지금 유행이 계속 짧은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꾸 뭔가 빠른 것에 집중이 되다 보면 이해하는 게 적어진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멀티태스킹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이 멀티태스킹은 최근에 우리가 멀티태스킹을 많이 하게 되는 환경에 살고 있죠. 그런데 이런 멀티태스킹은 끊임없이 전환을 유발하고 그러면서 집중력을 저하시킨다고 해요. 특히 이제 전환 비용, 뭐 폭망 효과, 창의력 유출, 기억 감소 효과 요 네 가지에 대해서 추가로 언급을 하는데 전환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어떤 A라는 생각에서 B라는 생각으로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그 전환에 쓰이는 시간만큼 이제 낭비가 발생한다고 하고요. 그 뭐 이메일이나 전화 같은 게 발생하는 그런 환경이 있잖아요. 이메일을 뭐 수시로 확인하고 전화가 와서 계속 받고 하는 그런 환경만으로도 단순히 그런 것만으로도 IQ가 평균 10점이 떨어지는 그런 어떤 자료도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이제 이 멀티태스킹을 하게 되면 실수가 당연히 생길 거고 또 창의력이 아무래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어떤 우리의 뇌가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이 멀티태스킹 환경에서는 감소를 한다고 하고요. 또 기억 감소 효과도 있다고 해요. 빠른 속도로 자꾸 막 일을 전환하는 데 에너지를 사용하다 보니까 뭔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쓰는 에너지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당연한 거지만 이 스마트폰 아주 멀티태스킹을 유발하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수면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우리가 잠들지 않고 깨어 있을 때 사라지는 게 있다면 그게 바로 집중력이죠. 이제 개발 쪽은 가끔씩 이렇게 밤샘 작업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뭔가 점검 같은 걸 해야 된다거나 혹은 뭐 긴박한 문제가 발생해서 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늦게까지 막 새벽까지 일을 해야 되는 그럴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밤샘 작업 같은 걸 하고 나면은 우리는 느껴요, 실제로. 그 다음날 혹은 새벽에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는 걸 느끼잖아요. 이렇게 수면이라는 건 잠들지 않고 깨어 있게 되면 이제 집중력 저하로 연결이 되는데 또 잠을 잘 자지 않으면 우리 몸이 그걸 위기로 해석을 한다고 해요. 뭐 단순히 실제 위기가 아니라 그냥 늦게까지 TV를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내 몸이 왜 안 자고 있는 거야? 자야 되는데 하면서 그 상황을 약간 위기로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생리적인 변화가 발생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교감신경계 이런 게 활성화된다고 해요. 뭐 심장이 조금 더 빨리 뛴다거나 뭔가 막 더 먹게 만든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저런 교감신경계에 관련된 게 활성화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수면이 부족하면 뭐 단기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고 창의력, 기억력까지도 이제 영향을 준다고 하고요. 그만큼 잘 자야 된다는 거죠. 또 잘 자야 브레인 워싱이라고 부르는 어떤 뇌에 쌓여 있는 그 찌꺼기를 청소하는 것들이 잘 때 일어난다고 하고 또 역시 잠을 잘 자야 에너지가 회복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거 많이 공감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긴 글을 읽는 능력이 요즘에 상실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교를 좀 하는데 독서하고 어떤 화면을 통한 읽기를 비교를 하는데 이 독서 같은 경우는 한 가지에 집중을 해서 선형적으로 쭉 읽어 나가는 그런 방식이라면 화면 통한 읽기는 약간 정신없이 넘기면서 초점을 옮기는 방식이라고 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화면을 통한 읽기를 하다 보면 대충 이렇게 훑어보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 이는 마치 이렇게 마트를 막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물건을 골라서 빠져나가는 그런 행위에 좀 더 가깝다고 해요. 우리가 실제로 마트 같은 데 가면은 뭐 있나 하면서 막 살 거 막 찾아보고 뭐 이것 사고 저것 사고 막 이런 식으로 하게 되잖아요. 쇼핑이란 게 이제 그런 거니까. 그런데 이제 화면 통한 읽기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면의 열쇠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화면을 통한 읽기가 그런 어떤 집중력이나 이런 데 있어서 열쇠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독서의 붕괴가 일으키는 것은 결국 집중력 감퇴하고도 이제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셜 미디어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소셜 미디어는 내가 세상과 뭔가 어긋나 있는 듯한 기분을 준다고도 해요. 이거 남들은 다 막 부자 된 것 같고, 좋은 거 먹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혹은 굉장히 세상은 막 나빠지는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 소셜 미디어를 보면. 그러면서 이제 3대장, 인스타그램, 뭐 우리가 겉으로 어떻게 보이느냐, 요것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는 뭐 소셜 미디어고, 페이스북은 이 편집한 삶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뭐 맞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한테 뭔가 나를 전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 같고, 트위터는 그냥 굉장히 짧고 단순한 그런 메시지, 또 약간의 즉각적인, 이 셋 다 모두 뭔가 즉각적인 반응, 뭐 좋아요, 하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소셜 미디어가 실제 이 복잡한 세상에는 맞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고찰하려면 긴 시간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에 집중해야 되고 또 길게 뭔가 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데 이런 소셜 미디어는 그런 것과는 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세상은 어떤 천천히 사고하고 그래야 또 파악을 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이런 소셜 미디어로 자꾸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세상을 이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딴 생각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이 딴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뇌한테 딴 생각을 할 기회를 지금 않는데 이동 중에만 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폰을 보면서
그리고 그 폰도 한 가지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보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사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멍하니 딴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지 않죠. 그런데 이 딴 생각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딴 생각 중에 벌어지는 현상을 이제 세 가지를 말해줬는데, 일단 딴 생각을 하다 보면 천천히 세상을 뭐 이해하는 그런 과정이 일어난다고 하고, 또 서로 다른 것들을 새롭게 연결하는 그런 것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뭔가 이제 딴 생각을 한다는 거는 생각이 막 꼬리를 물고 막 지금 하고 상관없는 거를 막 떠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다른 것들 간에 뭐 연결이 이루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안 벌어진다는 거고, 또 딴 생각을 하면서 뭔가 과거를 더듬고 미래를 또 예측을 하고 대비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특히 이런 딴 생각을 못하게 하는 게 바로 디지털 방해죠. 우리 수많은 소셜 미디어 혹은 뭐 알림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를 방해하잖아요. 그러면서 생각의 흐름, 어떤 딴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의 흐름을 억압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돈 버는 애들을 보면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주의를 다 뺏어가려는, 차지하려는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트, 좋아요, 그리고 무한 스크롤을 통해서 계속 우리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그런 경쟁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표현하는 게 감시 자본주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계속 우리를 감시하면서 너가 좋아할 만한 건 이건가? 또 뭐 누군가가 좋아요를 하면 얼른 잽싸게 알려줘서 다시 우리 서비스를 들어오게 만들고, 이런 어떤 굉장히 광범위하게 우리의 집중력 혹은 우리의 주의력을 굉장히 깨트리면서 쫙 침략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감시 자본주의가 뭐 구글도 마찬가지고, 뭐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 등등등 그런 감시 자본주의들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자꾸 우리의 주의력을 깨야 하겠죠. 우리가 자꾸 들어가서 봐줘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 그들이 사용하는 이제 알고리즘도 보면은 굉장히 관심을 끄는 내용, 내가 와 이거 어떻게 알고 나한테 자꾸 이런 걸 보여주지 할 만한 것들을 계속 표시해서 내가 다른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또 이런 알고리즘의 단점으로 나오는 게 그 부정 편향을 강화한다고 해요. 우리가 어떤 뭐 유튜브 제목이나 어떤 글을 봤을 때 뭔가 자극적인 단어, 또 부정적인 단어 같은 것을 보면 더 이렇게 클릭률이 높아지고 관심이 더 생긴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자극적인 걸 꺼내 들어야 또 알고리즘에 의해서 채택이 되겠죠.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이 될 거고, 그러다 보면 또 점점 이런 게 확대 재생산되겠죠. 그러면서 나오는 게 이제 증오의 습관화 뭐 이런 표현도 나오더라고요. 뭐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특히 이제 정치 관련된 걸 하다 보면은 상대방, 내 성향과 다른 어떤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을 자꾸 더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꾸 추천이 뜨고, 또 그런 걸 봐야 재밌으니까 또 보게 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이런 부정 평양 증오의 습관화는 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내용은 이 책의 어떤 전반부에 있는 내용 중에 아주 조금씩 이제 글의 일부를 발췌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좋은 내용이 많으니까 이 집중력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전반부에 나오는 문장이 하나가 있는데, 이 문장을 한번 읽어보고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일상에서 너무 오랜 시간 방해를 받으면 모든 외부의 방해에서 벗어났을 때 스스로를 직접 방해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스스로 직접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집중력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